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요, 이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혔는지 여기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오늘 저녁 대선 후보들의 이제 첫 TV 토론이 있고 또 공격해 올 것들을 대비해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의도 이런 건 어떻게 먼저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먼저 개헌연대 어떤 정치 세력화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사실 큰 위험 요소로 아마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첫 TV 토론인데 이게 경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성장 전략, 성장 전략, 그래서 통상 문제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기조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방어해야 되는 기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상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뭐 유예 기간 내에 이 관세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봤었던 부분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을 테고 예. 경제 전략도 성장 우선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실제 관주도 성장을 말하는 것 같고 예. 이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 간에 상당히 치열한 토론인데 수세적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대한 이슈 전환 차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견제 심리에 대한 그 국민적 견제 심리 이것을 이제 없애기 위한 하나의 포석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고 국회 권한을 되게 높인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약에 행정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 국가 견제 시스템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국민적 마지막 견제 심리에 의한 표심 이동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이런 개헌안을 내놨지만 문제는 뭐 개헌안 내용을 보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국회 감사원을 이전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고 결국 뭐냐면 실제 헌법 전문 개정 이외에는 200일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개헌안이 추진되기 어렵다. 따라서 말로만 개헌이라고 말씀하시고 개헌은 추진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고려한 본인의 어떤 정책 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짚어볼 거고 이슈 전환 차원이다. 또 견제 심리, 완벽하게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를 얘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헌 얘기 자체는 각종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이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의 그 필요성, 당위성 때문에 이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장소가 5.18 기념식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이재명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말씀을 계속 해왔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반복을 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빌거진 만큼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5.18 기념식 그 장소에서 이와 관련된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다양한 방식의 그런 개헌 내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그다음 선거공학적인 그런 의견이 있다고 생각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또 실현 가능성 요것도 잠시 후에 이제 쭉 토론을 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런데 이 개헌 문제가 이재명 후보 지난 4월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네라고 답했다. 이렇게 태도를 지금 좀 바꾸신 것 같아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란이 지나갔죠. 내란이라고 보는 것은 이재명 대표 혼자뿐인 것 같은데요. 안 하시겠다는 뜻이죠.
지금 보셨습니다만 지난 4월에 이재명 후보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왜 지금이냐.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발의를 신뢰할 수 없다.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고 약속을 뒤집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국권 평론가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또는 뭐 전략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뭔가 다른 걸 던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그 오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을 때도 예. 그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때 김동연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 단일화를 하면서 이 본인에게 그 개헌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그 개헌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네네.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그 5.18을 맞아서 개헌론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 8시에 이게 개헌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예. 김문수 후보도 지금 임기 단축 개헌론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오늘 5.18이기 때문에 그 헌법 전문에 5.18 정책을 넣는 것까지 해서 이제 호남 표 구애를 하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개헌연대가 지금 완전히 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한덕수 후보가 나왔을 때 개헌연대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출신의 정대철 뭐 헌정회장이나 예. 아니면 손학규 대표나 심지어 뭐 이낙연 그 전 총리까지도 그 개헌연대에 포함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직 그 완전히 지금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남은 대선 기간에 또 개헌연대가 떨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슈로 던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